경제 인사이트. 네, 경제계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지 비즈니스타임스의 백승주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사들이 3년 만에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는 소식인데, 자, 영세 자영업자들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했던 사안인데 이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인하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카드 수수료는 약 1.5%이거든요. 네. 그래서 1,000원을 팔면은 15원을 카드사에 내게 됩니다. 이건 영세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수수료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년 1월부터요, 카드 수수료가 대폭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2억에서 3억 원 이하의 이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이요. 네. 기존 1.5%에서 0.8%로 그 절반 가까이 인하되고요. 그리고 매출 10억 원 이하 이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3%포인트 내리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영세 가맹점은 1%에서 0.5% 절반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중소 가맹점도 1.5%에서 1%로 0.5%포인트씩 낮아지게 됩니다. 네. 뭐 최고 절반 가까이 인하된다. 큰 폭인데 이렇게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내리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이번에 정부가 그 수수료 인하 근거를 든 것은 금리인데요. 카드 채금리가 2012년 6월 말에 3.8%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6월 말에 2.10%로 약 1.73%포인트 인하되는 그런 카드사에 아주 좋은 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네.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 이런 게 배경인데요. 그런데 일부 금융권에서는요, 혹시 이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곱지 않은 시각도 있습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 표냄새가 좀 나는 것 같네요. 네네. 인하 폭만큼이나 이 얼마나 경감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관심사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율이 이제 인하가 적용이 되면은요, 전체 가맹점의 97%인 238만 곳이 연간 약 6,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영세 가맹점은 연간 최대 한 가구당 14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수수료를 줄여주면 뭐 가맹점은 좋겠는데 이 카드사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카드사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경영난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네, 수수료 인하가 단행되면은 카드사의 순이익이 약 30% 정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전체 카드사의 순이익을 보면은 약 2조 원이었으니까요. 6,700억 원 가량의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카드사가 이 감소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동안 소비자한테 줬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네. 이런 것을 줄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카드사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할인 같은 이 소비자 혜택 과연 축소를 할 건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난 2012년에도 수수료 인하를 대책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직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 혜택을 줄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할인 혜택은 물론이고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 서비스가 대폭 어떤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대폭 있고, 그리고 또 현행 5년인 카드사의 부가 서비스 그 의무 유지기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신규 서비스인 경우에는 단축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자, 가맹점 뭐 역시 이 민생이고 또 영세업자들입니다만은 결국은 소비자가 봉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하고 왜 시장 논리에 또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올 수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와 그 여당은요, 카드사의 서비스 축소를 이제 저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다분히 이제 그 소비자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여론을 의식한
그런 입장인데요. 네. 근데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배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그래서 소비자만 보험이라는 생각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앞서 말했듯이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맹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거나 연회비를 올리는 방안을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 네. 결국 정치권의 표논리에 우리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결국은 정부 여당은 이른바 카드사의 갑질을 막겠다고 이런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다면은 이 영세 사업자가 꼭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 카드사만 배불리는.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안 받을 자유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이렇게 발급하도록 하면 탈세 우려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제가 생각을 봤습니다. 지금도요, 재벌그룹과 은행 그 계열 신용카드사들은 걸핏하면은요, 가맹점에게 할인 행사를 강요하고, 네. 또 기회만 되면은 각종 비용을 가맹점에 이제 떠넘기고 있는 게 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고객이 이제 신용카드를 내밀면, 이거 가맹점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법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를 아무리 지금같이 내려도 이런 갑질 횡포는 막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현행법 이거를 구체화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개정해야 되는 것이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결국은 아까 지적했듯이 카드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영세 상인들에게 카드를 받지 않을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빠르게 늘고 있는 집단 대출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다 하는데, 자, 부동산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집단 대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요? 네, 집단 대출이라는 거는요, 특정 단체 개별 심사 없이요, 일괄적인 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 대상으로 한 중도대출금이 대표적인 집단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집단 대출은 그 대출을 받는 쪽에서는 그 개별 대출을 받지 않고 일일이 대출 심사를 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DTI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거든요. 네. 즉 집단 대출은 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DTI라는 것이 이미 소득을 기준으로 한 대출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단 대출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가 또 저렴하고 네. 중도 상황 수수료라든가 설정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이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분양 상품에 꼭 끼어 있는 이 집단 대출. 왜 이 금융당국이 이 집단 대출에 칼을 빼든 겁니까? 어떤 뭐 위험 신호가 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단 대출에 대한 관리를 주문한 게 지난 9월 말인데요. 네. 이미 집단 대출의 위험성이 이제 포착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하지만 이미 늘어난 물량 분량에다가요, 집단 대출 기사가 꺾이지를 않는 것을 이제 보면서 네. 한 달 만인 지난달 28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금감원이 실태 점검이 시작된 겁니다. 아. 앞으로 아마 집단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심사가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그동안에는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던 정부가 그렇죠. 이게 부동산 시장 규제 기조로 이게 급변한 게 아니냐. 네. 이런 또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까지 나섰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요, 은행권의 집단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아마 이미 그 금융당국도 예견을 했고, 네. 정부도 예견을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에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은행들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상환 능력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집단대출은 이 대책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죠. 네. 그래서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분양권만 당첨되면은 만사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결국 한쪽으로 몰리는 이제 풍선 효과를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9월 말 현재의 5대 시중은행 집단 대출 잔액이 무려 90조 3천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거는 한 5개월 만에 6조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자, 건설사들 지금 심기가 편찮을 것 같은데 모처럼 분양 열기를 맞았다 싶었는데 이거 철퇴가 내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융당국 설명과는 온도가 좀 틀린데요. 네. 건설업계에 느끼는 체감들은 대단히 아주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완화 이후에요. 이미 분양 물량은 급증한 상태고요. 이번 달에만 9만 호의 일반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해서 사실상 공급 규제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만큼 이제부터 시중은행의 집단 대출 그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대출 금리도 이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전망은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취약한 곳이 지방 주택 시장이고 이 가계 대출에 이어서 집단 대출 규제 결국 청약 시장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느냐 그 여부를 가늠하는 이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분양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갑자기 집단 대출을 줄였다. 결국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제1 금융시장에서 안 되니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들은 지금 현재 당장 2% 중후반이었던 집단 대출을요, 금리를 3%대로 올렸고요. 그리고 심사 강화로 일부 수도권이나 지방 등 상대적으로 어떤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 분양에서요, 네. 은행들이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축은행의 집단대출 금리는 통상 은행권보다 2배 정도 높은 6% 수준이거든요. 네. 결국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 엄청난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말 온탕 냉탕. 네, 부동산 시장에 감기주의보가 내려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타임스의 백승주 대표였습니다.